안녕하세요, 유유자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 자전거 액세서리 종합편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이 보시기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전거를 입문할 건데 혹은 입문했는데 액세서리 같은 거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괜히 샀다가 막 또 이렇게 다시 사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8년 자덕생활을 거치면서 사왔던 이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액세서리들 그냥 이거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부 품목은 그 협찬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찬 제품이라고 특별히 광고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협찬 받은 제품들 중에서도 별로였던 건 좀 이렇게 뺐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장단점이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개한 제품들의 그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밑에다가 좀 달아드릴게요. 그쪽에 가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품명 쳐가지고 구입하고 싶은데 가셔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필수적인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필수적이진 않지만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한번 순서를 정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자전거를 샀으면 가장 필수적인 게 뭘까요? 진짜 제일 필요한 건 일단 헬멧 그리고 자전거 전조등과 후미등 요 세 개는 필수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후미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 액세서리 그 설명 영상을 한번 하면서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전조등에 대비해서 그 빛이 밝지를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가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충전식으로 안 사고 수은 건전지 들어가는 건전지식으로 하면 진짜 시중에서 막 3, 4천 원짜리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해왔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뭐에 반해서 구입을 했냐면 이 오토 자동으로 온오프가 되는 요 기능 때문에 그 조금 더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 이게 뭐가 좋냐면 자동으로 온오프가 돼요. 근데 이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내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라이딩을 시작할 때 켜고 시작을 했는데 타다가 중간에 뭐 쉬거나 카페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끈단 말이에요. 배터리 아끼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출발할 때 이걸 까먹고 그냥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되면 진짜 편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런 게 나왔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꺼져 있다가 자전거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켜져요. 그리고 쓰면 또 자동으로 꺼지고 근데 쓰면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있다가 꺼집니다. 켜져 있는 상태, 주행 중에 켜져 있는데 내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잡거나 브레이크를 잡는다 그러면 이게 더 밝게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 그 브레이크 등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편하고 그 다음에 충전식이에요. 충전식인데 그 건전지랑 똑같아요. 건전지처럼 얘도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질 않아요. 그래서 충전을 막 라이딩 끝나고 매번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어쩌다 한 번씩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요렇게. 한번 보실래요? 네, 요렇게. 딱 건드니까 불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되니까 요거는 참 편합니다. 그리고 요거 구입하실 때 요런 비슷한 제품들이 여러 가지 브랜드로 나와요. 아무거나 구입을 하셔도 되지만 제가 밑에 남겨드릴 요거는 뭐냐면 마운트가 두 가지 마운트로 나오거든요. 요렇게 두 가지 마운트로 나옵니다. 요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는 고무밴드로 해서 그 동그란 요 C포스트에다 감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안장 레일로 돼서 제 것처럼 요렇게 안장 레일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안장 레일에 설치를 했어요. 왜냐면 제 C포스트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동그랗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안장 레일을 했는데 요거는 선택입니다. 어떤 브랜드 중에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밑에 링크 담아드린 거는 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사용을 하고 나머지 한 마운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자전거만 타고 있다면 뭐 상관이 없지만 내가 요 로드 말고도 뭐 미니벨로나 아니면 MTB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 다른 거에는 마운트만 달아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 본체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끼우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운트가 두 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게 요 자동으로 되는 거 요 포인트로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25,000원 정도니까 사실 그렇게 부담되지 않죠.
요거 구입하시면 되고, 다음 전조등. 전조등이 조금 할 말이 많습니다. 전조등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게, 저는 이제 문라이트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문라이트를 왜 사용을 했냐면 그냥 가성비라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문라이트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 제품 제가 지난번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요 제품이 뭐냐면, 이렇게 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스템 볼트 2개를 풀고 요거를 끼우는 겁니다. 그럼 아예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좋냐면, 요 라이트를 달기 위해서 마운트를 하나 더 달거나 뭐 주렁주렁 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쓰다가 충전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빼서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가민 마운트가 아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가민 마운트에다가 이제 속도계, 가민이나 브라이튼이나 뭐 와프나 다 됩니다. 그걸 꽂으면 참 좋아서 이걸 썼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좀 작아요. 배터리가 작고 광량도 약하고. 광량 약한 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뭐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가로등이 있는 한강이나 뭐 이런 데서 타기 때문에, 도심에서 타기 때문에 광량은 크게 상관없는데, 이 제품의 좀 마감 같은 게 좀 조악합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조금 허접하고 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냥 100% 주간 라이딩만 해. 라이트가 필요 없어. 그런 날에도 무조건 껴야 돼. 이거 뭐 조금 차이지만 요거 무게 때문에 라이트 이렇게 주간 라이딩 할 때는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속도계를 끼우려면 요거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요 스템을 사용한 핸들바에서 그 일체형 핸들바로 바꿨지 않습니까? 일체형 핸들바에는 더 이상 이 라이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문라이트 라이젠 프로라고 하는 이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 제품은 만족합니다. 앞에 이렇게 눈뽕 각도 달려있고, 갓은 아니지만 눈뽕 방지 이렇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C타입 충전 포트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도 훌륭합니다. 요거는 단단하니 좋고, 위에 마운트도 가민 마운트예요. 자,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그 전용 마운트들이 다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 해당 전조등에 전용 마운트가 있어서 그거를 뭐 고프로 마운트 같이 해서 끼우던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핸들바 같은 데 잡아서 끼우던지 해서 해야 되는데, 요거를 가민 그 마운트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냐면, 이 전용 마운트가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자전거가 두세 대 있어가지고 라이트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쓰려면 그 전용 마운트를 사야 돼. 그런데 이게 가민 마운트 식으로 나오니까, 막말로 로드 할 때는 물론 가민하고 이거하고 같이 끼워야 되니까 그 전용 마운트가 그 마운트가 하나 더 따로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미니벨로 같은 거 탈 때는, 전기 자전거 타거나 그럴 때는 뭐 거기다 가민 끼울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럼 가민 자리에다 그냥 끼워도 돼요. 그러니까 마운트를 뭐 따로 추가로 살 필요가 없어서 일단 너무 좋고, 끼고 빼는 것도 상당히 편해요.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밀어서 빼고, 보통은 그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돌려서 빠지는 그런 식이라 이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좋았던 거는, 이게 오토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후미등처럼 얘네들처럼 오토 기능이 있어서 그 빛이 있는 데서 꺼졌다가 빛이 없는 데로 가면 켜지고, 뭐 쓰면 꺼지고 가면 또 켜지고, 그런 기능이 있어서 너무 편하겠다. 이 후미등에 제가 만족을 해가지고 전조등도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이제 산 거죠. 그랬는데 대부분 잘 되다가 며칠 전에 야라를 하는데 꺼지는 거예요. 왜 꺼져? 하고서 이게 손으로 누르니까 다시 켜져. 이게 약간 그 오작동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뭘로 이 빛의 광량을 이제 어디서 센서로 어디서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속도계 아래 뒤집어서 껴놓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 기능을 끄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아까운 거야. 돈이 아까운 거죠. 이게 5만 원이 아마 넘을까 그런데 5, 6만 원 아마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그 기능 없고 싼 거 샀지, 뭐하러 이거 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협찬을 받았습니다. 후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건 한국 회사예요. 제조는 중국인데 한국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반했어요. 정말 좋아. 뭐냐면
일단 마운트는 가민 마운트 동일합니다. 얘랑 똑같이. 그래서 요거 아까 마운트가 편한 요 점은 얘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C타입 동일하고, 그 다음에 앞에 그 눈뽕 방지하는 요거 달려있는 거 동일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얘는 오토 기능이 없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광량 뭐 이런 거 그냥 다 뭐 무난합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요 전원 버튼 요게 그 달려있는 위치를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돌려서 끼우면 밑으로 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후레쉬를 이렇게 핸들바 위에 부착을 한다. 그러면 이 전원 버튼이 위로 가게. 그러면 키고 끄고 그 다음에 배터리 잔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속도계 같은 거 밑에 단다. 그럴 때는 또 이 대가리를 빼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끼우면 또 이 전원부가 위로 올라오게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 전원부가 무조건 뒤집어서 달면 이렇게 뒤로 내려가기 때문에 요 껐다 켰다, 그 다음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거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가 좀 더 강점이 있다. 그리고 얘가 쌉니다. 예, 얘가 한 10,000원 정도 싸요. 10,000원 좀 넘게 싸나? 하여튼 그래서 얘 좀 더 저렴해서 요거는 괜찮다. 그 프레쉬가 훨씬 비싸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전조등을 무슨 뭐 막 10만원짜리 막 10몇만원짜리 살 필요가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조등은 이렇고, 그 다음 헬멧인데, 헬멧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제가 참 다양한 헬멧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깔린 게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여기 또 이렇게 거치대에 들어있는 게 2개, 그래서 총 6개의 헬멧이 있는데, 이 헬멧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꼭 써보시고 사야 됩니다. 써보시고. 왜 그러냐? 무슨 뭐 헬멧이 얼마나 안전하고 디자인이 어떻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머리에 맞아야 돼요. 이게 사이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뭐 미디움 사이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센치, 둘레 센치 몇 센치인지 막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이걸 딱 써보면 그 아시안 핏이냐 뭐 인터핏이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딱 썼을 때 좌우가 좁고 앞뒤는 남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앞뒤는 좁은데 좌우가 남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보통은 그 아시안 핏이 옆이 넓어요. 그리고 인터핏, 그 유럽 애들이 쓰는 인터핏은 그 앞뒤가 넓어요. 그래서 내 머리통이 어느 정도 그 형상인지를 알면 그거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써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마다도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안 핏은 아니고 인터핏인데, 또 인터핏, 완전 인터핏도 아니에요. 인터핏에 가까운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펠코너는 정말 그 하늘이 허락한 헬멧이라고. 이거는 머리통에 맞아야만 정말 쓸 수 있는 건데, 이 헬멧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이 하얀색은 지금 미디움이고, 요 검은색은, 요 회색은 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2개 다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라지 사이즈를 샀는데 잘 맞는 거예요. 그다음 뒤에 요걸로 이렇게 조금 조정하면 되니까 사이즈에 잘 맞길래 괜찮네? 오히려 옆에가 조금 남아. 이게 인터핏인데? 그래서 뭐야, 나 인터핏이잖아? 이제 알게 된 거야. 편해. 그리고 조금 남는 거 이거 뒤에 조이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갔어. 이제 하나 더 사야겠다 하고 가가지고 써보는데, 현장에서 써봤는데 이건 지금 미디움이거든요. 뭐야, 맞잖아.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 게 미디움이었나? 라지 아니었나? 미디움이 맞길래 샀어요. 샀는데, 근데 이제 매장에서 써볼 땐 몰랐는데, 이걸 쓰고 라이딩을 해보니까 여기 그 약간 그 옆에, 여기 보통 이렇게 짱구, 옆짱구 보면 이렇게 머리 옆에 쪽, 한 여기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동양인들은. 거기가 얘도 조금 닿는 거예요. 거기가 먼저 닿아.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 이제 많이들 하시는 방법인데, 그 딱 여기 닿는 요 부분을 여기로 이제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딱 닿는다? 어디지? 한 요쯤? 이렇게 하고 빼. 그럼 여기 손 모양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요 안쪽 부분을 골프공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조금 눌러요. 그러면 요 안에가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막 너무 심하게는 안 되지만 조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그래서 거기 살살 굴리면서 살짝 거기를 눌러.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불편한 경우에 그렇게 하고 딱 쓰면 맞아요. 커스텀이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얘는 너무 편해요. 미디움인데도 편하고 라지도 편하고 둘 다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형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이 아시안 핏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K 플러스, 요것도 이제 아시안 핏인데 요거 쓰면 편안합니다. 편안한데 이제 좌우가 조금 남아요. 이렇게. 근데 좌우가 남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뒤에 조이고 그냥 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찬을 받아서 사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잘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워낙에 제품 그 마감이나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제가 잘 쓰는 헬멧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카스크. 이 카스크 거의 국민 헬멧이죠. 카스크 프로톤. 이것도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사용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도색을 이제 자가 도색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요거 쓸 때는 이게 잘 맞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걸 써보니까 이게 그렇게 잘 맞는 핏은 아니었더라고요, 저한테. 이것도 옆에가 좀 남. 그리고 약간 이렇게 버섯이라 그러죠. 이렇게 버섯이 되는. 그래서 요거는 헬멧이 정말 예쁜데 그 자기가 써보고 그 취향껏 쓰면 돼. 저는 근데 이것도 좀 버섯이 돼도 그냥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자가 볼 땐 이게 안 예쁘대. 이게 너무 버섯이라서 싫다 그러더라고요. 유자는 요걸 좋아합니다. 요거 펠코너.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죠. 진짜 예뻐서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헬멧 고를 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내 몸에 걸치는 거니까 일종의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이 볼 때도 중요합니다.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혼자 그냥 운동하려고 타는 거야. 이러면 상관없지만 난 동호회도 활동하고 싶고 사람들하고 같이 타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좀 예뻐 보이고 싶어 하시면 남의 시선도 있으니까 이렇게 고르실 때 친구분하고 같이 가서 잘 어울리는 거 이렇게 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랭킹. 이건 이제 국산 헬멧이죠. 국산 헬멧인데 이것도 이제 협찬을 받아서 사용 중입니다. 근데 이게 랭킹 헬멧이 저는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요거 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요거 진짜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처음에 잘 맞길래 머리에 진짜 잘 맞거든요. 꼭. 그래서 이거 한국 헬멧이라 한국 사람들 머리에 맞췄나? 그래서 나한테 잘 맞나 했는데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한국 헬멧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써보고. 괜찮나요? 이거 좀 이제 에어로 해가지고 제 에어로 헬멧이 없어서 이걸로 골라봤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헬멧하고 전조등 후미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요거 외에 이제 아주 필수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거거든요. 고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갑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안전에 해당되는 건데, 로드 같은 경우는 그 안전 장비랄 게 별게 없어요. 헬멧, 고글, 장갑 거의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고글하고 장갑은 제가 필수해서 빼긴 했지만 웬만하면 사서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변색 고글하고 그냥 일반 고글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고글에서는 또 클리어랑 그 다음에 뭐 이제 선글라스 그냥 그런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차례차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변색 고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미스 와일드캣이라고 하는 고글인데요. 변색 고글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어두울 때는 클리어 렌즈로 변하고 밝은 데 나가면 이렇게 까맣게 변해요. 근데 이런 완전 클리어로 변하는 것들은 밝은 데 나갔을 때 아예 작정하고 선글라스로 나온 걔네들처럼 완전 시커매지거나 막 완전 미러로 변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어느 정도 그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낮에 타도 눈알이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그런 고글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눈알이 보이는 게 싫잖아. 근데 변색이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주간용 변색 고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입한 게 요 WTD 고글인데, 이게 약간 미러 변색이에요. 미러 변색인데 얘는 한밤중이 돼도 완전 클리어해지지가 않아요. 이 스미스처럼 이렇게 클리어해지지가 않고 그냥 눈알이 조금 보이는데 이걸 쓰면 이제 시야는 조금 어두운 정도. 그래서 주행은 할 수 있지만 뭐야 이렇게 어두워? 그래서 이렇게 딱 벗고 보면
뭐야 이거 변색이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주간용 변색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걸 타시면 해가 진짜 세면 완전 미러로 변하고, 그 다음에 뭐 초저녁 아니면 저녁이 돼도 어느 정도는 보이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런 식인 건데 주간용인데, 이거 보세요. 더 심하죠? 거의 미러잖아요. 근데 이제 밤이 되면 이게 조금 옅어집니다. 그래서 눈알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밖에도 좀 보이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사실 때 디자인도 중요해요. 이것도 진짜 써보시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자전거에다가 설치하거나 걸치는 거는 그냥 온라인에서 구입해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몸에다 걸치는 건 웬만하면 직접 착용을 해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다르거든, 사이즈가. 그리고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쉐입에 따라 이 핏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착용을 해보시고 하십시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게 뭐냐면, 이제 저도 얼굴이 막 엄청 크진 않지만 이렇게 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요 광대 여기가 이렇게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경 끝에 모서리가 바깥으로 빠지는 이런 식의 쉐입이 좋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거는 100% 고글인데 100% 많이 쓰시죠? 요거처럼 요 끝에가 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얼굴이 조금 이렇게 커버가 돼요. 근데 내가 얼굴이 좌우로 넓은데 그런 렌즈가 없네. 이거 좀 옛날 거라. 이렇게 광대를 가리지 않는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웃겨요. 이렇게 얼굴 안에 이 안경을 이렇게 딱 그냥 올려놓은 요런 조그만한 이런 아티스트 안경 있죠? 그런 걸 쓴 것 같아서 좀 웃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광대나 이제 옆으로 얼굴이 넓으신 분들은 요 모서리가 옆으로 좀 많이 빠진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요런 거나 100% 요런 거나 아니면 오클리 스타일. 요것도 변색인데 이렇게 끝에 모서리가 바깥으로 좀 이렇게 빠지는, 아래쪽 바깥으로 빠지는 이런 걸 쓰면 조금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큰 얼굴에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큰 얼굴에 부담되지 않는. 지금 이 오클리는 지금 저는 변색인데 이거 렌즈가 변색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 서드 파티로 다른 브랜드에서 변색 렌즈가 나와요. 여기다 끼울 수 있는 변색 렌즈가. 그거를 구입을 해서 끼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변색으로 쓸 수 있죠. 저는 처음에는 이제 변색이 조금 더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선글라스나 아니면 클리어 이렇게 두 가지를 사가지고 사서 이제 밤에는 요거 쓰고 낮에는 요거 쓰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타다 보니까 타기 시작할 때는 낮이었는데 타다 보면 밤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요 변색 렌즈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고글을 선택할 때 거의 대부분 변색 렌즈로 그냥 사버려요. 그냥 그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고글에다가 사시면 그 케이스 안에 클리어 렌즈랑 막 이렇게 그 컬러 렌즈랑 이렇게 같이 넣어줘요. 그럼 내가 그때그때 빼서 교체하고 나가고 해도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중에 그 낮밤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아싸리 애초에 살 때 변색으로 사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다 변색, 이것도 변색, 이것도 변색, 다 변색만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션 아이템이다 보니까 브랜드가 또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브랜드가 진짜 많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멜론 옵틱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고, 처음 들어보셨죠? 저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좋아. 사실 고글은 처음에는 저는 오클리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오클리, 무조건 오클리지. 네임드 사야지 무조건. 그 다음에 사람들이 100%라는 걸 막 사는 거야. 나 듣도 보도 한 적이 없는데 100%를 자꾸 막 사람들이 사. 그래서 나도 한번 사봤지.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로 샀는데 좋더라고. 이거 그냥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쓰는 그런 건가 보다 해가지고 후질 줄 알았는데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100% 좋네 했지. 그런 다음에 이제 국산 WTD 써봤는데 뭐 나쁘지 않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이쁘면 되지 뭐. 사실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런 게. 그리고 스미스도 엄청 유명하죠. 스미스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편해. 근데 이 스미스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엄청 헐렁헐렁해요.
이게 얼굴이 제가 작아서가 아니야. 이게 다리 자체가 힘이 좀 없고 앞에가 렌즈가 커가지고 무거워. 앞에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헬멧에다 이렇게 자주 끼워 놓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그 뭐 신발 뭐 하려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툭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스미스는 그래서 떨어뜨린 지 몇 번 있고, 그 다음에 락사가님도 요거 그런 식으로 라이딩 중에 떨어뜨려가지고 박살나서 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스미스 와일드캣은 그런 좀 단점이 있으니까 비싼 건데 괜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의하시고. 40192 크루에서 이제 협찬을 받아서 썼는데, 요 4019에 가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거의 다 있습니다. 가서 직접 써보고 선택하는 게 좋으니까 웬만하면 몸에 걸치는 거는 가서 보고 사시고, 그 다음에 직접 가보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기반으로 뭐 이렇게 좀 검색하셔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갑. 장갑도 안전장비예요. 제가 최근에 좀 다쳐서 못 탔다 그랬잖아요. 어딜 다쳤냐? 손을 다쳤습니다. 지금 다 나섰는데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확 깔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손바닥이 좀 이렇게 까져가지고 자전거를 못 탔었는데 이제 다 나섰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라이딩 할 때도 이게 꼭 빨리 달리다가 다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잡바링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장갑을 끼는데, 장갑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긴 장갑하고 짧은 장갑. 짧은 장갑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야, 제가 장갑도 이렇게 많이 제가 써봤습니다. 정말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다 써봤는데, 일단 제가 제일 처음 샀던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 샀던 게 이 르꼬크 장갑이에요. 르꼬크 장갑. 반장갑 르꼬크 장갑인데 여기 이렇게 찍찍이가 있고, 얘네 그래도 조금 나름 신경을 썼어. 얘네 찍찍이가 있으면 일단 이렇게 끼고 빼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낀 다음에 찍찍이를 잠그면 돼. 근데 찍찍이가 이렇게 손바닥 쪽에 있잖아요. 이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타니까 해가 여기를 많이 비춘단 말이에요. 장갑 모양으로 사실은 이렇게 자국이 나요. 근데 이게 아니라 찍찍이가 여기 달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는 여기에 구멍이 나 있어. 그래서 거기만 타. 그립이라고 이거 되게 비싼 장갑이에요. 되게 유명한 장갑인데 뭔가 그 오토바이 장갑 같기도 하고 굉장히 쫀쫀하고 좋습니다만, 이렇게 손 등 쪽에 찍찍이가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찍찍이 요 구멍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자전거 타다 보면 여기가 타요. 그럼 이제 나중에 벗었을 때 여기에 까만 점이 이렇게 생겨. 진짜 웃깁니다. 그리고 이런 찍찍이 있는 장갑들은 말이죠, 빨래할 때 따로 그 세탁망에다 넣어서 빨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요 찍찍이에 보면 요 까칠까칠한 부분이 있어요. 요게 그 다른 우리 젖이나 비비랑 같이 빨다 보면 거기에 붙어버려. 그리고 뛰잖아? 올 다 나가. 우리 그 운동복들이 대부분 스판이잖아요. 스판은 요런 거 한번 해가지고 올 나가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근데 요거 장갑은 뭐 비싸봤자 몇만 원이라고 하지만 그 자전거 옷은 막 몇십만 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 찍찍이 달린 거를 안 좋아해. 그래서 라파에서 나온 요 얇은 요 찍찍이 없는 장갑이 있습니다. 요거를 샀어요. 이거 좋아. 네, 좋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끼면 되고, 벗을 때도 그냥 벗으면 되고, 사실 뭐 이게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장갑이 제가 듣기로는 이 공정이 많대요. 손가락 부분 막 이렇게 박음질 해야 되고, 뭐 간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서 공정이 많이 들어가서 비싸대. 근데 그래도 그렇지 너무 비싸. 이거 딱 사서 껴보면 아시겠지만 장갑은 소모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손바닥 부분도 되게 해지고 금방 닳아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천조가리도 뭔가 되게 별로 없어 보이잖아. 근데 이게 막 살려고 하면 엄청 비싸요. 7, 8만 원, 막 1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이게 뭐라고 그렇게 비싸냐고. 그래서 이거 조금, 저는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산 게 제가 진짜 몇 년 됐는데 그 뒤로 안 삽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낀 게 이 엘리멘트 장갑. 이것도 사실 협찬이거든요. 협찬을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엘리멘트 장갑은 그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고안해서 만든 거야. 어쨌든지 간에 브랜드는 좀 생소하지만 찍찍이 없고 그냥 얇고 손바닥에 이렇게 그립 좋은 고무 붙어 있고 그냥 요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끼울 때
편리하라고 이렇게 손잡이들 이렇게 달려있고, 요거 잡고 이렇게 당기라고, 이렇게 잡고 당기면 이제 껴지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무난해. 근데 싸. 그래서 쓰다가 아마 뜯어지고 여기 막 해지고 했다. 사면 돼 또. 근데 아까 이 라파 뭐 이런 거, 그립 뭐 이런 거, 너무 비싸. 이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장갑 막 화려한 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옷이 어느 정도 컬러가 있거나 이렇게 글씨도 써져 있고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는 사실 그렇게 화려하지 않게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화려하잖아요. 너무 촌스러워. 화려한 건 포인트에만 있어야 돼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야. 프레임이 화려하면 휠은 좀 단순해야 되거든. 핸들바나. 근데 프레임 막 화려한데 휠에도 그 색깔 맞춘다고, 예를 들어서 노란색 프레임이야. 그럼 휠에도 막 노란색으로 막 데칼 막 다 붙여놓고 약간 그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갑이나 뭐 양말 이런 건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단색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양말 같은 경우는 조금 멋을 부려도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보는데, 글쎄요, 저는 장갑은 그냥 이렇게 시커먼 거 아니면 하얀 거 단순하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긴 장갑도 마찬가지예요. 긴 장갑은 이제 그런 뭐 찍찍이 이런 거보다는 이제 날이 조금 추워지면 끼는 게 긴 장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 장갑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긴 장갑은 두꺼운 게 있고 이렇게 좀 얇은 게 있어요. 두꺼운 건 그야말로 진짜 완전 동계. 그래서 안에 솜이 이렇게 막 들어있어. 그래서 이건 거의 뭐 스키 장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보온성이 뛰어난 그런 장갑이니까 이런 거 그냥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길지만 좀 얇은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쓰는 거죠. 가을에 새벽에 뭐 대회 같은 데 나갔는데 새벽에는 손이 시려, 다운힐 할 때. 10월이나 11월 막 이렇게 타실 때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정도 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손바닥 쪽에 이렇게 그립 좋게 이런 거 들어있고 그냥 뭐 이렇게 생기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르꼬크 제품인데 제가 되게 오래 잘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역시나 브랜드에서 나온 것들은 다 비싸. 너무 비쌉니다. 그냥 이런 거 사실 흔하잖아요. 그냥 긴 장갑들 인터넷에 보면 싸게 파는 거 많은데 별것도 아닌데 이거 괜히 브랜드 붙었다고 막 이게 막 너무 비싸니까. 요것도 엘레멘트. 저는 이 짧은 장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엘레멘트가 그냥 가성비 좋습니다. 요것 같은 경우도 그냥 시커매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반장갑보다 이거는 더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막 늘어나요. 그래서 끼기 훨씬 편하고 손바닥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그 터치 되고, 그 다음에 별다른 무늬 없고 아주 무난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추워지잖아요. 그럼 요 두꺼운 거 낄 때 요걸 한번 끼고, 이게 내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드 장갑이나 낄 때는 이렇게 내피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먼저 끼고 그 다음에 두꺼운 걸 다시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완전 한겨울 이제 라이딩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장갑으로는 뭐 이렇게 조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이제 벗으면 되는데, 벗으면 또 맨손이면 또 너무 춥잖아. 막 타이어 갈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안에 내피가 있으면 또 편하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글이랑 장갑, 요건 이제 안전을 위해서 꼭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요런 제품들로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죠? 그게 뭐냐면 신발. 처음 입문하면 우리 평페달로 이제 당연히 입문을 하잖아요. 입문을 했다가 도로에 나가보면 자덕들이 그 운동화 신고 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전부 다 이제 클릿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클릿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페달에다가 신발을 이렇게 깔깍하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게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자전거를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내 체력을 최대한으로 끌어가면서 이렇게 타길 원한다 하실 때는 클릿은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실 필요는 없고, 자전거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자전거는 어쨌든 페달을 밟아서 페달을 돌려서 가는 그 기계이기 때문에 페달링 할 때 효율성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냥 일반 운동화보다는 클릿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페달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그 체력과 어떤 기록 막 이런 거에 욕심이 없고, 난 그냥 유유자적 이렇게 타고 싶다, 난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굳이 클릭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런데도 또 같이 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나가고 하기는 하는데 나는 굳이 클릿은 관심 없는데 운동화 신고 나가면 약간 좀 창피한 게 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럴 때는 평페달화가 있습니다. 평페달화.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만드는 데가 별로 없어요. 휠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엘리먼트거든요. 아까 그 장갑 이것도 협찬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거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나 달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렇게 바닥이 평페달이에요. 위에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신는 그런 클릿용 신발이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자전거 옷 입고 이상하게 운동화나 런닝화 이런 거 신으면 이상해. 약간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뭔가 좀 이상한데? 멋이 없는데?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나 클릿 신기 싫고 그러면 그냥 평페달을 하나 사세요. 이런 거는 또 비싸지도 않아요. 왜냐 클릿 만드는 데서는 당연히 클릿 달려서 나오는 게 그 메인 종목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비싼 것들 막 만들고 이런 건 이제 입문자용이다 이제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요 정도 하면 자전거 구입을 한 다음에 꼭 사야 되는 필수적인 것과 필수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사야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도 사실 살 게 아주 많아요. 뭐 속도계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센서, 파워미터, 뭐 여러 가지 살 것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필수적이다라기보다는 덕질을 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재미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소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들만 좀 고민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구입하시면 자전거 타는데 안전하게 무리 없이 타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또 다른 거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아는 선에서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